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상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손금입니다. 대손금이란 채권 중에 채무자의 재산, 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손금의 회수 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만이 대손금으로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대손금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당의 대손금의 범위는 신고 조정 사항과 결산 조정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신고 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당의 대손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 경비로 인식해야 되는 그 사항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법에서는 7가지에 대해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두 번째,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세 번째,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그리고 네 번째,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성급금. 그리고 다섯 번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여섯 번째,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 사항은 아마 경매 실익이 없을 때 경매가 취소되는데 아마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것.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신고 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손금의 범위와 관련된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결산 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어야만이 필요 경비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3가지가 법에 열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두 번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인 외상매출금.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손금에 대한 대손 확정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산법에 의한 파산입니다.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대손 확정일로 보는데요. 만일 채권자가 대손 채권이 되었음을 인지한 날, 즉 안날은 그날을 대손 확정일로 봅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인 경우에는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마찬가지로 통지 받는 날을 보고 있죠. 이때를 대손 확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당해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면 이때는 대손 채권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과 실종 선고의 경우입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일, 그리고 실종 선고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판결 문상의 실종 선고일을 대손 확정일로 봅니다. 하지만 사망 실종 선고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상황이나 기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회수 불능 채권으로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합니다. 네 번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의 결정인 경우에는 법원의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을 대손 확정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 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만일에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부도 발생일로 봅니다. 만일 여러 장의 어문 중에 일부만 우리가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도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 발생일로부터 만일 6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6월 이상의 경과 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 만기일 또는 지급 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섯 번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만료일을 대손 확정일로 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때에는 강제집행과는 달리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요. 만일 다른 법령에서 단기에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그리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손금과 관련된 필요경비 산입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신고조정 사항과 결산조정 사항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드시 신고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야 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세무조정에 의해서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만일 신고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을 경과해서 대손상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 소득세 신고 시 대손상각을 할 수 없어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추후에 이로 인한 경정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와 관련된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결산조정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과세년도부터 그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반드시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손상각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인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에 그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이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두 번째,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그리고 세 번째,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업회계 기준 등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가 초과액에 상당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잔액의 1%와 채권 잔액의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손실적률이라 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대손금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 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손충당금 환입과 관련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그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이라고 함은 그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손상각과 관련된 대손금 회수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에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상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